자, 먼저 두 아이의 학부모이신 김인선 씨. 네, 잠깐만 제가 속에 빠지신 분 올라주면 되겠습니다. 장기훈 장로님 왔다 가셨고요. 정기호 청림산악회 회장님, 임남규 프레미엄 산악회 회장님, 송을섭 동안산악회 회장님, 김준필 선사랑 산악회 회장님 함께 하셨고요. 우리 청년생각 박성국님 앞에 계시나요? 그 다음 호남향회 부회장이신 어정환님, 기인동 향회 지회장이신 송희정 지회장님, 그 다음에 상사모 회장이신 김정태 회장님 함께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선 씨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아이의 학부모이십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살 딸,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나름대로 애국자이며 워킹맘 김인선입니다. 딸 하나만 낳아야지 했는데 시댁에서 아들을 너무 바라셔갖고 너무 대놓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힘 좀 썼더니 다행히 한 방에 원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쁜 건 잠깐이고 얘네들이 차차 커가면서 먹고 살기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모두 귀가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일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애 아빠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 제가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집 별로 없잖아요? 많은가요? 네, 저희 남편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바쁠 때는 제가 뛰어나가서 매장을 도와주고, 네, 지금은 투잡으로 다른 사업, 심지어 쓰리잡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모르는 채 입학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영어도 기본은 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그걸 감안한 진도를 나가고 엄마들은 그에 맞는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과외를 시켜야 하고, 그로 인해 저희는 무슨 일이라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하고 싶지만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 음식점은 번개역 중심상가에 있어서 수익과 상관없이 일반 과세를 내고 있어요. 이등 나지도 않는데 세금만 엄청 뜯어가더라고요. 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이도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하는 부모에게는 아이 걱정 없이 열심히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정국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워킹맘이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처음에 저는 워킹맘이 달리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일하면서 애를 키우는 이렇게 워킹맘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이 집에서 그 애들 양육만 했는데 요즘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일도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비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는 한 3년이면 모든 걸 다 터득해 가지고, 원숭이는 3년 터득할 때까지 자기 품에서 고릴라랑 원숭이는 새끼를 이렇게 밖으로 다른 데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한 3년이 정도 되면 그 모든 이제 그 지식을 터득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보다 한 3배 정도는 긴 것 같아요. 보통 한 유년기 과정을 거쳐야만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원숭이 뇌보다는 인간의 뇌가 한 3배 정도 크다 보니까 그 뇌 속에 사람이 진화되면서 뇌가 상당히 커지면서 지능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출산기가 있고
제가 이제 여성들 시스템 잘 모르지만 보니까 출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 출산기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출산할 때까지 거기에 따른 이제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이제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출산을 해가지고 영아기라고 해서 이제 한 살까지 그때 영아기 그때까지 또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되나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잖아요. 만 한 5세 내지 6세까지 유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년기 이제 그 만 6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과정인데 보니까 우리 김인선 엄마는 8살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유년기에 대한 그 대책 이렇게 큰 애가 지금 딸인데 딸 낳고 아들 낳았으면 100점짜리시네요. 그래서 유년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초등학교니까 주로 이제 교육의 문제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걔들이 어떻게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놀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느냐. 교육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유아기까지 문제가 더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유아기가 만 한 4세, 5세 이때니까 보니까 이제 5살이니까 만 4살이니까 걔들이 이제 아직도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밖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 편하게 일도 못하고 물론 첫째는 이제 나가야 될 직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면 그 애들을 돌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니까 유치원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이제 별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으로 형태로서의 어린이집에서 이제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이 요즘 좀 굉장히 좀 그 작년에 올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문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민간인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 게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나 이제 거기는 이제 국가 지원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국가 보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좀 좋은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이제 제가 재정학이니까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고찰을 해보면 재원의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재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산층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혜택을 좀 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정부 지원의 보조를 받는 사업자가 그 범위를 또 부모들이 얼마나 더 넓히느냐는 결국 이제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만 하던 거를 이제 일반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또 중산층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그 엄마들까지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재원하고 연결된 사회복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재정학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제 공약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출판기관에서 그런 각도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재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몽블랑 사례께 김민선 회장님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생활체육회 박봉만 회장님, 전 생활체육회장 박봉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김주환 회장님도 오셨는데 안 보시네요. 그 다음에 산이조화산업회 이왕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뭐 미리 가신 것 같습니다. 한국가수협회 김주환 회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박병선 야구. 아, 야구협회 박병선 회장님, 예, 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다뤄지는 우리 그 김인선 씨 질문하고 이정국 저자의 답 내용들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그 출산율이 줄어들고 또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서 국가로 점점 더 이동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사실은 어머니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아버지날은 없는 거죠. 미국은요, 어머니날이 있고 아버지날이 있는데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과 어머니날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아버지날입니다.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 빼놓고는 모두가 다 어린이날입니다. 그 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지금 다뤄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 재정이라는 것은 또 세금 낼 아이들을 우리가 뽕뽕 잘 낳아줘야 또 미래 우리 재원들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학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정국 박사의 그런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문정수 군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2살이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문정수라고 합니다. 예. 우선은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나이대로 이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의 대표적인 문제, 뭐 취업에 대한 부분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라고 하면 취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고용 지표들을 보더라도 20, 30대의 그런 고용률이 크게 이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취업이나 이직이 잘 되지 않아서 뭐 맨날 스펙만 쌓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눈을 낮춰서 주변을 보면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근데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사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직장을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저처럼 이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냥 취업의 문이 좁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의 문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 옆에 있는 이제 우리 교수님의 슬로건,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벤처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세대들의 이런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아직 그 청년이, 혹시 유엔에서 정한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 청년이십니다. 네. 네. 훨씬 네,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아주 우리 이정국 저자께 깊이 있게 드리는 그런 질문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청소년운동연합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자리거든요.
제 어머니들의 목소리도 뭐가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청년기본법을 비롯해서 청년 관련법이 7개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통과되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청년이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청년 나이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한 19세에서 39세? 그러니까 32살이니까 청년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정당에서는 19세부터 45세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 틀린데 지금 청년기본법에 지금 몇 살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19세부터 34세로 이제 아마 이제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청년 정책이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면 좀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지더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예산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결국은 재원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법안이 이제 다 상정돼서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 그것도 역시 재원의 문제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풀어나가는 게 아까 이제 벤처기업 얘기를 했는데 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영국에서 1770년대잖아요. 영국에서 성공했는데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영국이 굉장히 학문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학문을.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그래서 영국 왕립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영국에 영국 학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문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산업혁명이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과정을 보면 영국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결국은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유는 산업혁명의 성공이었고,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던 그 밑바탕에는 기초과학과 기초학문이 뒷받침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거고, 이제 그때 이제 기계문명이잖아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공한 나라가 사실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공부하러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학문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 10개 중에 미국이 8개, 중국이 2개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28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세계 10대 기업이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12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512조 8천억이라고 아까 제네철 의원이 간사했으니까 512조 8천억이 되잖아요. 그럼 513조면 2배면은 510이니까 1200이잖아요. 1200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예산의 2배입니다. 2배.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예산과 10대 기업의 10번째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그만치 세계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간다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관련된 산업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은 자연스럽게 먹고 살고 되는 겁니다. 그만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고 그것이 벤처기업이고 그 벤처기업에 그게 활성화되려면은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이 발달해서 그 뒷받침을 해주고 그 기술이 산업과 접목이 돼서 산업 융합된 상태에서 결국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게 되고 그런 벤처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남북 합쳐서 7천만 8천만은 한 기업만 들어가도 우리는
미국이 지금 2억 몇천이 되잖아요. 한 기업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고 그럼 재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장에서 세금을 거둬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벤처기업의 육성이 결국은 청년 실업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실업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재원의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벤처기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벤처기업 육성을 활성화했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도 그때 그 정책이 반짝했던 그 효과가 지금까지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감히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1973조 정도, 약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GDP가. 예산이 513조인데, 내년 예산이. 작년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2,000조의 R&D 투자 금액이 24조입니다. 내년도에. 24조 1천억이거든요. 그럼 GDP 대비 4.5%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1위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4.4%로 2위거든요. 이렇게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그만큼 정부에서 방향은 옳게 설정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계속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장과 정부가 같이 그 기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더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관심을 더 거기에 쏟고 그런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그 방향이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청년 실업의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손자병법을 보니까 손자가 아까 저 6도 3날 기초로 해서 손자병법을 썼거든요. 손자가 그때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손자가 오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쓴 손자병법을 실력발휘를 했거든요. 그때 오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후진국이었습니다. 손자가 택했던 것은 그 좋은 지식으로 후진국을 택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벤처기업을 택한 겁니다. 손자가 가는 길은.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안전하게 대기업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가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대기업 가면 조금 40대 중반, 50대 되면 옷 벗고 나와서 니아까 끓여야 되잖아요. 벤처기업을 열심히 자기 분야를 연구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기업의 선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를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이정국 박사의 그런 해박한 제적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벤처기업을 향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를 밝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운전을 하고 가면 좌회전을 하라고 표시된 곳, 유턴을 하라고 표시된 곳 외에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딱지를 뗍니다. 미국은요. 모든 곳에서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라는 표시가 없으면 다 좌회전해도 되고 유턴을 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해놓은 아주 정해진 길로만 가는 그런 대기업 중심의 이런 길이 아니고요. 또 옆으로 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사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이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이정국 저자가 말씀드리는 그런 큰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정국 박사의 이런 전문성과 그리고 벤처를 중시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높은 곳들에 가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생각 교류팀장인 우리 황도희 양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생각의 교류팀장을 맡고 있는 황도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좀 박사님께 청년 공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총 2곳의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평촌역에 하나, 그리고 변계역에 하나가 있는데요. 평촌역에는 이제 창업 지원형이라고 해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총 한 150석 이상 정도가 자유석으로 되어 있고 또한 6인 이상의 회의실이 한 약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큰 데가 있는데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범계역에 있는 청년 공간은 실평수가 약 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순수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도 한 20명 정도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공간을 단순히 넓히자, 많이 만들자 이런 말씀들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청년 공간의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현재 청년들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대인관계를 많이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또한 결여된다는 것을 또한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이제 창출도 정말 중요하고 또한 개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이제 경기도와 함께 매칭 사업을 많이 하면서 청년 공간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특히 교통이 좋은 곳에 만들고 있기를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양시는 참 교통도 좋고 이제 너무 좋은 곳인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청년 공간도 작고 또한 청년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공간이 실제로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러한 청년 문제는 실제로 지자체장의 이제 의지가 정말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청년 생각 이제 대표가 이재현 우리 하나님 되시죠. 저희 이제 큐브라는 용어를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큐브가 뭔가 했더니 큐브가 이제 육각형인가요? 육각형의 그 공간에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저는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또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여기저기 이제 끝나고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쉬고 놀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워킹맘도 그 유아기에 있는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 걔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또 청년들은 아까 이제 청년기본법을 보면 19세부터 이제 34세로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9세부터 34세라는 결국 이제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30대 중반까지인데 걔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 직장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번개 큐브 또는 평촌 큐브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번개 큐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라인 연합회장을 했고 등산 연합회장을 했는데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음식점에서 하게 되고 개인 사무실을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라인 연합회장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인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안양에 그 개별 종목의 그 운동 관련된 시설들이 사무실들이 다 있으면 좋겠다. 몇 개는 이제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도 없고 여기 또 이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인라인 회장을 하면서 생각한 게 안양에 체육회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회관을 지어놓으면 그 체육회관에 그 모든 종목별 단체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고민하면서 뭐도 하고 물론 운동 축구장에서 가서 하고 야구장에서 하고 뭐 인난장에서 하고 하지만 그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그런 청년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우리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양에 그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이제 공약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양에 그 회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체육회관, 청년회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안양의 청년회관 또는 체육관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회관을 공익적 차원에서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사실 사교육을 포함한 그런 육아 문제 그리고 워킹맘들의 워라밸 또 가정과 직장의 그런 균형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또 각 그 그룹들 계층 또는 청년들과 또 워킹맘 또 다른 사회 계층 간의 그런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고 더욱더 핵가족화 되어가고 소그룹화 되어가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연결하고 우리 유대관계를 더 높이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정국 박사의 이 저작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통하는 그리고 축사를 해주시는 분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이정국 박사가 얼마나 그런 계층들 그룹들 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른 그룹이 또 해결하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진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박수. 그래서 오늘 그런 해법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정국 박사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재정학을 통해서 우리 주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또 아낌없이 비판도 해주시고 비평도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정국 박사가 학문 세계에서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정학 출판 기념회를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힘찬 박수로 우리 이정국 박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찍으실 분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